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 충당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의 규모가 시장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 원씩 급증 또는 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란 정부가 향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고채 금리를 고려한 할인율과 물가 상승률, 또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산이 됩니다. 즉, 당장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해서 연금 충당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0 회계년도 말 기준 국가 부채 규모 1985조 3천억 원. 그런데 이 중 연금 충당 부채가 1044조 7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 충당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국민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이란 오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이 부채의 성격은 국채와 같은 확정 부채와 달리 연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확정 부채라는 겁니다. 또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란 점도 단순한 부채로 인식하는데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OECD 37개 국가 중 3분의 1에 가까운 13개 국가만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개 국가는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만 표기를 하고 있고 또 스페인과 덴마크 등 7개 국가는 연금 충당 부채를 아예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금 충당 부채의 변동성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국가 회계 처리를 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5개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큰 변동성은 연금 충당 부채의 특성으로 정보 이용자가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해서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